차가운 겨울 아침, 미시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창밖으로는 흐릿한 햇살이 겨울의 고요한 풍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은 중년의 남자가 낡은 사진첩을 펼쳐들고 그 속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때 그 시절의 추억에 잠기며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내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가만히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집니다. 한국. 그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왜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을 되새기며 그리움에 젖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마이클 앤더슨 중령, 한국 서울 미군기지로 발령 나셨습니다. 발령 통지서를 받았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니. 솔직히 그곳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죠. 지도에서나 봤던 먼 나라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제 나이 38에 한국 발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능하냐고요? 저도 처음엔 현실감이 없었어요. 손에 쥔 서류를 보며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부터 밀려왔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곧 떠나야 할 곳이니까요. 컴퓨터 화면에 한국을 검색했어요. 서울, 부산, 한강. 모두 글자로만 존재하는 곳들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으로 발령받았다고, 다음 달에 떠나야 한다고요.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들 로건과 에밀리는 저녁을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 할 말을 잃었죠. 엘리자베스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해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내가 여기로 가게 된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을 데려가야 할지, 혼자 가야 할지도 고민이었죠. 발령 전 준비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짐을 꾸리고 서류를 정리하고 아이들 학교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없었어요. 한국어 기초 교재를 구입해 몇 마디라도 배우려 했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간신히 외웠죠. 출발 전날 부모님과 형제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꼭 돌아와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죠. 솔직히 저도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들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로건은 게임에 몰두했고 에밀리는 책을 읽는 척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가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말소리, 안내방송, 간판. 모든 게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어요.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미군 관계자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익숙한 영어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어요. 빽빽한 아파트 단지, 화려한 간판, 분주한 사람들. 미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임시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가족 넷이 모여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밀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물었지만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첫날 밤 베개에 머리를 묻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가족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켜도 될까? 내면의 갈등이 심했어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제 의무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업무 파악,
주거 문제 해결, 아이들 학교 등록.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지 안에서만 생활했어요. 솔직히 안전한 울타리 안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기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 거리를 걸었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간판은 읽을 수 없고 음식은 알아볼 수 없으며 사람들의 대화는 들을 수도 없었죠. 첫 번째 한국 식당 방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모든 글자가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무작정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한국어가 어색했지만 이거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놀랐어요. 빨간 국물에 고기와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첫 술을 뜨자마자 입안이 화끈거렸어요. 매운맛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물을 연거푸 마셨죠.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소주 한 잔을 권했어요. 이거 마시면 덜 매워진다면서요.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소주의 맛이 독특했지만 정말 매운맛이 좀 누그러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작은 과일을 서비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왜 저에게 덤을 주시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손님 첫 방문이라고 웃으셨어요. 그 순간 한국에 존재한다는 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어요. 김소령은 주말마다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호의를 베푸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니까요. 김소령과 함께한 첫 주말이 기억납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건축물과 역사에 압도되었죠. 김소령은 열정적으로 한국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점심으로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 가지 색의 나물과 고기가 밥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알려준 대로 모든 재료를 잘 섞어 먹었어요. 그 조화로운 맛에 감탄했습니다. 김소령은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면서 5가지 색을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밝게 웃으며 반응해주는 모습에 뿌듯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기지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계산이 잘 안 되었어요. 지갑을 뒤적이며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 서 있던 할머니가 슬쩍 제 물건 값을 내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감사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엘리자베스도 놀라워했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어요. 기지박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많은 장소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산타워, 한강공원, 명동거리,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방문했어요. 처음에 느꼈던 낯섦과 불안은 점차 호기심과 설렘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의 저녁 시간이 좋았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가족들, 버스킹 공연을 구경하는 연인들. 활기찬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게 된 것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두고 나왔다가 비를 맞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학생이 자신의 우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전 바로 지하철 타면 되거든요. 그 청년은 제 손에 우산을 쥐어주고는 후다닥 뛰어가더군요.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며 이곳 생활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차이가 이제는 장벽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한국에 정이 들기 시작했구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호기심과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하지만 저와 달리 가족들은 여전히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아내 엘리자베스가 힘들어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저녁 엘리자베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여기서 못 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요. 가슴이 아팠죠. 제 결정으로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느라 그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지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 중이었어요. 12살 로건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아이라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죠. 아이들이 자꾸 자기만 쳐다본다면서 불안해했어요. 10살 에밀리는 처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더군요. 어린 나이에도 용기를 내주었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자랑스럽게 배운 단어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가끔 밤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더군요. 고향 친구들이 그리웠던 거죠. 식사 시간도 문제였어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아이들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미국 식품을 구하려 애썼지만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어요. 매일 아침 식탁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냉기만 가득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어느 날 밤 심각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면서 모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로건은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에밀리는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김소령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제 가족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죠. 김소령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른 미군 가족들과 교류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 조언을 따라 미군 가족 모임에 참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가족들이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존슨 부인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지옥 같았지만 이제는 한국을 떠나기 싫을 정도라고 했어요. 존슨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한국어 수업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국제학교 방과 후 활동도 알려주었어요.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했죠.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다른 미군 배우자들과 함께 기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점차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죠. 마트에서 혼자 물건을 샀다며 자랑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작은 일도 해냈을 때는 해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자신감이 충만해졌죠. 로건은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보냈지만 놀랍게도 금세 흥미를 붙였어요. 노란띠를 따고 싶다며 목표가 생기니 학교 생활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얼굴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K-팝 댄스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음악과 춤을 좋아하던 그녀에게 딱 맞는 활동이었죠. 블랙핑크 춤을 배우고 있다며 신나게 춤추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있었어요. 특히 제 업무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해야 했어요. 엘리자베스가 너무 바빠서 우리에게 신경 못 쓰는 건 알지만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히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상관과 상담 후 업무 일정을 조정하면서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했어요. 첫 가족의 날, 롯데월드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엘리자베스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고마워했죠. 점차 가족 모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 고향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이겨나가는 법도 알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노을을 감상하는데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처음엔 한국 적응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싫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나쁘지 않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각자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저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며 더 돈독해져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우리 가족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아들 로건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태권도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노란띠를 따더군요. 눈을 반짝이며 다음은 초록띠라고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대견했어요. 태권도장 관장님은 로건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집중력과 인내심이 뛰어나다면서 한국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감격스러웠죠. 로건에게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와 정신을 배우는 통로인 셈이었죠. 로건이 태권도는 단순히 싸움 기술이 아니라 예의와 인내, 자기 극복을 배우는 거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어른스러웠습니다. 로건의 방에는 한글로 쓰인 태권도 정신이 붙어 있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그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에밀리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K-팝 댄스를 배우면서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노래 가사의 뜻이 궁금하다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더군요. 스스로 한글을 익히려 노력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한국 문화 이해도가 가장 높은 학생으로 뽑혔다면서요.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에밀리의 방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와 한글 공부 노트가 가득했어요. 엘리자베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꾸준히 다니더니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시장에서 혼자 흥정했다면서 2,000원이나 깎았다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가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큰 변화였어요. 근처 아주머니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면서 주말에 도전해보겠다고 했죠. 처음 만든 김치찌개는 조금 싱거웠지만 가족 모두 맛있게 먹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정말 좋은 것 같다면서 채소도 많고 발효식품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는 불고기, 비빔밥,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이 자주 올라왔어요. 가족의 변화를 보며 저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고궁을 방문했고 한국 역사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어요. 특별한 경험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찜질방에 가본 날은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모두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정말 다 벗고 들어가야 하는지 묻기도 했었죠. 당황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신선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과정이 묘한 해방감을 주었어요. 한국의 사계절도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첫 가을은 아름다웠어요. 내장산 단풍 구경을 갔을 때 온 산이 붉게 물든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라며 엘리자베스가 감동했었죠. 겨울에는 첫눈을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첫눈은 마법 같았어요. 아이들이 기지 앞 작은 공원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도 다녀와 봤어요. 한국의 스키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설날에는 한국 동료가 우리 가족을 집에 초대했어요. 처음 경험하는 한국 명절이 신기했죠. 떡국을 먹고 윷놀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로건이 윷놀이에 완전히 빠져서 계속하자고 조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로건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자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태권도 대회에서 메달을 딴 후 했던 말인데 그 진지한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인지 깨달았어요. 4개월이 지나자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경험하려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요리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들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법,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시간도 2년이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곳이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한국의 풍경, 맛보는 음식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발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본토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어요. 발령 통지서를 받았을 때 처음 한국으로 발령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었죠.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로건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태권도 도장에서 검은 띠를 따기 직전이었거든요. 에밀리도 한국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하더군요. 엘리자베스마저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정말 떠나야 하나요? 엘리자베스의 물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한 달, 우리는 한국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주말마다 좋아하는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고 특별한 음식들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어요. 로건은 태권도 도장 친구들과 작별 파티를 했고 에밀리는 학교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죠. 마지막으로 김소령 가족을 초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힘들었을 때 큰 도움을 주었던 분이니까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소령의 말에 눈물이 핑 돌며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마음에 담았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귀국 후 엘라바마의 고향집에 정착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왔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가족들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았어요. 로건은 근처 태권도 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에밀리는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계속 연락을 유지했어요. 집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자 도자기 한 점, 한글로 새겨진 나무 액자, 부채, 한복 인형.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어색한 표정,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은 단순한 근무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함께 성장했으며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새해가 다가오자 더욱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새해 인사, 해돋이 보러 가던 동해안의 기억. 와이프는 이제 설날이면 떡국도 끓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에 잘 적응한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은 자주 한국 이야기를 꺼냈죠. 아빠, 우리 언제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종종 한국 요리를 해먹곤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배워온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음식을 통해 한국을 추억했어요. 심지어 근처 한국 마트까지 찾아가 식재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로건은 태권도를 계속 이어갔어요. 이제는 검은 띠를 땄고 지역대회에서 메달도 여러 개 따냈죠. 도장에서는 미국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곤 하더군요. 한국에서 배운 예의와 인내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꾸준히 한국어 실력을 키웠고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도 간간히 했었죠. K-팝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 학교 축제에서 공연하기도 했어요.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이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군과 협력하는 방위산업체였는데 제 경험을 높이 평가해 한국 지사에서 일해줄 것을 요청해왔어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이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으로 다시 갈 기회가 생겼어. 말을 꺼내자마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로건은 바로 가요. 라고 외쳤고 에밀리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정말 가고 싶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내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어. 일시적이 아닌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말이지. 깊은 대화 끝에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다시 짐을 꾸려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국은 이미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죠. 단순한 외국이 아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가족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우린 다시 한국에 있게 될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2년 전 미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이었어요. 혼자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짧은 부임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왔을 때의 낯설문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반가움이 가득했죠. 서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들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착한 곳은 이태원 근처였어요. 외국인들도 많고 국제학교도 가까워서 아이들 교육에 좋은 환경이었죠. 아파트는 작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전망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로건은 바로 예전 태권도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로건, 돌아올 줄 알았어. 라는 관장님의 말에 로건의 얼굴은 자부심이 가득했죠. 에밀리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어 실력 덕분에 빠르게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이제는 K-팝 댄스 동아리의 주요 멤버가 되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 되었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새 직장에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군 경험을 살려 한국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인 시각을 넓혀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강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로건과 에밀리는 자전거를 타며 앞서 달렸고 저와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후회하지 않아? 엘리자베스의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전혀.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말에 엘리자베스도 미소 지었죠. 우리는 손을 잡고 한강의 석양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감사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죠. 이 모든 여정을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에서 맞는 두 번째 설날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빵집에서 팥빵을 사오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주말에는 한국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로건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고 태권도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외국인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메달을 보여줬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에밀리는 중학교에 다니며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K-팝 댄스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 되었죠. 엘리자베스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요리 실력도 점점 늘어서 이제는 김치도 직접 담그곤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국제방위 협력 사업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과도 깊은 우정을 쌓았고 퇴근 후 함께 소주 한잔 하는 것이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한국인처럼 살고 있어요.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고 김장철에는 김치를 담그며 여름에는 삼계탕을 먹는 등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긴 오해도 있었고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해 곤란했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깊은 인간관계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걷다가 문득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켰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주제국이 아닌 진정한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감사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복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미국 미시건에서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네요. 또다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일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이제는 온전히 엘리자베스와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삶을 꾸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마 가족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2의 홈타운이라고 불렀던 나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할 것만 같은 미군들도 한국에서의 삶이 그들 마음에 안정감과 평화를 주기도 했었군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 사연은 정말 생각지 못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